노정열 손뱅이의 노발대발.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뜻이 왜곡되어서 사용되거나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화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정상화라던가 또는 예전에 이제 동무가 참 정겨운 말인데. 어깨동무라는 잡지도 있어요. 예, 동무인데 동무 잘못 쓰면은 너 중북이지 이렇게 되고. 아. 예, 뭐 예를 들면 창조라는 뜻도 그렇고. 예. 실용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죠, 원래는 좋은 말이긴데. 예, 실사구시라는 말이. 그렇죠. 너무 탁상물림 또 이론적인 얘기, 허공에 뜬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 들어가라는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예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라고 해서 각각 정권이 탄생했을 때 그 정권을 이렇게 부르는 또는 불리길 원하는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네. 문민정부가 그래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는 그렇죠. 아니고 3당 합당 혹은 야합을 통해서 이제 호랑이 굴러 들어가서 본인이 호랑이가 됐죠. 그래도 문민정부란 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쓰였었어요. 예, 쓰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있었습니다만, 실용정부야말로 가장 적합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용적으로 해 드셨으니까. 예. 네. 자, 오늘 노정열 씨 오셨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네네네. 네. 잘 지낸다는 얘기가 참 무한한 지가 한 8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노인분들이나 주부님들이나 셀러리맨들이나 CEO들이나 청소년들 또 심지어 엊그제는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도 이렇게 강의 내지 오락을 진행을 하는데 네. 세상을 사는 10계명 몇 계명 몇 가지 수많은 그 버전들의 처세술 내지 우리가 SNS에 퍼다르는 여러 가지 그 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네. 격언 경구들 그중에 이제 항상 웃어라 초심을 잃지 마라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 층위를 네. 레벨을 각각 달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왜냐하면 밝은 것을 봐라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세상의 어떤 부정의나 반인권적인 것을 그냥 덮어두고 모른 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실용적인 거죠. 일종의 잘못된 실용주의. 네, 네. 그러면서 덮고 가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그 새마을이란 말도 좋고 새마음이란 말도 좋은 말이고 바르게 살기란 말도 그냥 원래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얘기하면 불평분자, 데모꾼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익, 종북 이런 말이 된 지가 벌써 반세기가 지나갔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긍정적으로 살아라, 밝게 살아라는 말이 세상의 어두운 걸 그냥 못 본 채 혹은 진실과 정의를 덮은 채 사는 얘기가 전혀 아닌데 지금 지구촌 전체도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은 밝게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굉장히 좀 반 정도 곡해가 됐거나 은폐가 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죠. 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표현보다 현실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현실에 발을 디딘 건데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근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부터 저 사람은 굉장히 불평불만분자라든가 좌익이라든가 또 공동체의 밝은 면을 보지 않고 어두운 면만을 일삼는 대목꾼처럼 얘기를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일부 정치평론가라든가 논평가라든가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논설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들이 뭔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면 불평분자 내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원래 부정적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긍정적이란 말 자체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래. 그것은 층위가 다릅니다. 층위가. 실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불평분만을 일삼고 부정에 눈 감아도 한 명의 정의를 일삼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왜? 세상의 대세가 저렇게 흘러가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그런 진실에 올곧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소신 있는 사람이죠. 자, 잠깐 곁가지로 세자면, 네. 부정과 긍정의 말을 동시에 표현할 수 없다. 예.
곡해에 대해서 이용해 먹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누가 그랬대요. 퍽이나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 긍정적인 중고등학생들 앞에서도 얘들아 긍정적으로 사는 얘기가 그냥 저냥 좋은 것만 살고 어두운 거는 모른 채 덮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No, no, yes. Go man is go, is man is is도 있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 No, no, yes. 고고 이건 뭡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요? 뭐예요? 그게 이제 절정 끝판왕을 이룬 게 바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 말이고 MB께서 가장 실용적으로 한 말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이 바로 그거죠. 국민 여러분, 저는 남 탓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거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저같이 어렵게만 야간 상고를 나오고 그 어렵게 노동자도 해보고 그 막노동판을 통해서도 저는 현대 셀레는 신화 그래서 35살 CEO가 되고 그 어렵게 살면서도 서울시장이 되고 그 어려운 와중에 대통령이 되고 국민 여러분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MB를 닮아라. 이 ambitious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는 해봐서 잘합니다. 저 청소부도 해보고 노동자도 해보고 해봐서 잘합니다. 정말 남 탓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 매사에 밝게 긍정적으로 그래 데모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마라. 저는 극하는 명백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노력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거의 현대 35세의 현대건설 CEO가 될 때부터 대통령 될 때까지 그 나음에도 늘 했던 말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입된 그 신화가.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을 위한 성공의 지표고 그것이라고 신조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와 자기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처세술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경세술 즉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는 그러한 거라는 것은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철학으로는 전혀 맞지 않다. 네.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참. 실은 저기 이명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실용 정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하고는 또 조금 층위가 다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 자본주의가 처음에 박정희 그 군사정부 시절부터 그야말로 정경유착부터 커왔지 않습니까? 관치경제였죠, 처음에. 특혜도 주고요. 네. 그랬던 시절은 그래도 정주영 회장이 말한 대로 아이고 니들이 해보기나 했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박통이 말한 님자 하면 되는 거야. 이때야말로 진짜 초창기 그 어떤 신화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다스리는? 사실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분이 현대건설에 입사하는 과정 이 자체에 대한 의혹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인가요? 실제 밝혀진 것 아닌가요? 정황 증거로 63 예. 한일 64년도에 예. 이제 고려대 상과 단대 학생회장으로 63 사태를 주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경영대인데 예. 고대 경영대 학생회장 했을 때 63 사태라는 것은 바로 굴욕적인 한일 수교 한일 회담. 예. 돈 몇 푼에 우리의 민족 정계까지 팔아서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하겠다. 괄호 열고 그리고 우리 통치 자금 만들어 보겠다. 미국 이거였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63 아니겠습니까? 63 사태에 여야 간에 소위 말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금에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거론되고 있죠. 국정교과서는 바로 63 사태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거민정 교과서라든가 다른 역사서에서는 63 사태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사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건 반란이다. 예, 소요 사태다. 예, 부정적인 이미지고 그렇죠. 예, 정의에서 약간 벗어난 거죠. 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죠. 네, 이때 동지들은 옥고를 치르고 그랬습니다만 이상하게 이명박은
경미한 처벌을 받고서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은 복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안 사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늘 또 말하잖아요. 저도 데모도 해봤고 학창 시절에만 옷고도 치러봤습니다. 이 대학생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참 뭐 해본 사람이 무섭다고. 요거 한 번으로 그렇게 백성들과의 대화나 혹이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단체와 얘기할 때 내지는 그들의 입장을 한 번 해본 걸 가지고. 사람이 불우한 가운데서 살면서 물론 그때 불우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서 꿈을 잃지 않고 언젠가는 잘 살고 말 테야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그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사회에서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자기처럼 사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독선인 거고 그에 걸맞는 철학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 선생이 지금 얘기를 했다면서요. 지금의 자기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데, 네. 앞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좌익 반언을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깊은 고찰에서 나온 사실은 사회주의란 말, 공산주의란 말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오염된 단어인데, 네. 과연 공동체주의 그죠? 네. 공생, 상생 의미가 뭔가를 가지고 이제 수많은 버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구 시대에는 소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대립도 있었고 미소 간의 대립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제3의 길이라는 표현도 참 무색할 정도로 3의 길이 아니라 4의 5의 6의 길, 7의 길이 있어요. 각각의 역사와 문화와 지리적 환경에 맞게 좋은 버전을 찾아서 그 나라의 공동체를 잘 꾸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었고 특히 실용정부 들어와서 물론 세계화란 말은 문민정부 때부터 주야장천 주구장창은 여러분 속어입니다. 아, 예. 주야장천 눈길을 세계로 뻗어왔지만 국격이란 말 국가 브랜드란 말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조한 정부가 바로 실용정부예요. 그렇군요. 매치가 시원찮으니까 모든 이슈 아젠다 또 쇼맨십, 리더십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고 언론이 또 거기에 부창부수를 했고 또 국민들도 항상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OECD의 가장 평균점을 깎아먹었던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지수들은 도외시한 채 네. 한류의 열풍 아이돌 그룹, 싸이 그리고 월드컵, 올림픽 이쪽으로 선전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역시 밝게 살아야 돼. 긍정적인 것만 보기도 아까운 세상인데 나도 그런 좋고 잘 나가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늘 안위를 사먹고 그런 분들이 반 정도가 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이 살아온 세월 네. 어떻게 출세를 하고 어떻게 나라까지 경영하게 되는가 이 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로도 오죽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셀러리맨의 신화라는 그 별명 한마디로 서울시장까지도 단숨에 오른 거예요, 사실. 실은 여기에 뭐 정식 공채를 통해서 입사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사실 예. 박통까지 뭐 배신과 변절과 그런 건 아니지만 6.3 사태를 주도해서 6개월 복역한 사람이 예. 학생회장 출신이 바로 다음에 자본주의의 맹아 그리고 아주 탄탄했던 현대건설에 입사를 해서 초고속 승진을 뭘 위해서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고 권력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예, 그에 비슷하죠. 의거해서 님자 한번 저 붙여주시 그래 이렇게 됐다는 말도 있고요. 예. 뿌락지설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뭐냐면 뿌락지라기보다는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 자기는 경미하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야. 이것은 썰일 뿐이지 그것까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석연치 않은 눈길도 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입사를 하고서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사장이 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는 아시죠? 아니 그건 저는 민족 고대를 구경만 하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아 그게 아니라 네. 그건 연예계와 관련이 된 겁니다. 네. 뭐 연예인이 등장하는 예, 뭐 가수. 이건 뭐 팩트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뭡니까 물뚝심송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대건설의 당시 사장 이미 계셨는데 사장의 부인께서 스캔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스캔들의 당사자인 남자 가수는 그 길로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그리고 이 사장님은
남보기가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러면서 사장 자리를 내던지게 됩니다. 예. 네. 그 자리를 그냥 그렇죠. 그 자리를 꿰차는. 예,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전교생하면서 뭐 논두렁 전기라도 타야 면장한다 그러는 옛날 우스갯소리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진짜 있네요. 우리 친구나 선후배들 중에서도 보면은 네. 저 형, 저 동생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반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네. 예. 야, 정말 저거는 운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살다 보면 사실 노력만으로 안 되고 운이라는 게 따르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 운이란 말 대신에 뭐 금수저부터 흑수저까지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니까 운이 아니라 집안이 상당히 그 통계 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집안에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반 이상의 지분율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며칠 전에 예. 제가 그 SNS에서 읽은 하나가 있는데 이명박 씨가 현대가에서 말하자면 사장으로 있거나, 과장으로 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한 것은 자기는 마름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정몽구 또 정주영과 친한 사람들이 올린 결제, 이런 것은 팍팍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묵혀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환심을 사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현대가에서 환심을 샀다. 환심이요. 네. 저 이제 청이 돼서요. 노안이 아니라. 네. 현대가를 나올 때는 상당한 기밀을 가지고 갖고 나왔다. 그렇겠군요. 예, 이저 쭉 현대건설 CEO 된 다음에도 현대그룹 18개 계열사 대표를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말 현대맨이 됐죠. 네. 뭐 그렇지만 과연 현대가 사람들이 이명박을 현대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누굴 섬길 때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실용적인 사람이군요. 네, 정말 실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실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명박을 얘기하자면 안 됩니다. 실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참 부정적으로 오염시킨 공로가 네. 참 뭐 시체말로 야진온다, 좀 비아냥거린다, 비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용이란 말이 사실은 역대 최다 2위와의 격차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동영 후보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누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죠? 통계를 뽑아오셨죠? 보면 뭐 아이고 참 이거 기가 막혀서 당시에 2007년 12월 19일 날 1149만 표 48.7인데 2위인 정동영 후보는 617만 표니까 26.1. 와.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졌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그렇죠. 압도적인. 이걸 보고 이제 또 우리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분노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가장 압도적인 1등 공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자조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유권자들도 늘 현명하진 않고요. 예. 늘 우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를 보면 특히 선배님 세대에 가실 때까지 안고 있는 그 레드 컴플렉스는 아마 1,000만 명 가까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지금의 주류 언론과 교과서 이런 입장을 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더 잘했어도 예를 들면 그럼 뭐 표가 안 났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어떤 통계나 경제 그 지분은 저는 반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언론, 역사 이런 측면에서 이미 10년 동안 밀렸고 이겨내지 못했고 저는 그 측면을 오히려 잘 담보해내지 못한 죄가 더 크다고 봐요. 나폴레옹도 여론을 등에 업고 황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히틀러도 그 당시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갈망하는 압도적이었죠. 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강력한 리더십이고 땅에 떨어진 독일 국민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는 그런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사실 히틀러는 그것을 잡아줬죠. 경제적인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바로 그놈의 경제인데 국민의 정부 다음에 책 제목 한번 쓸까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적어도 보수는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을만하다라는 이미지, 이미지죠. 이미지를 계속 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예. 그러나 그 현실은 그 반대죠. 분배든 성장이든 뭐 보수 정권에서 확률적으로도 더 좋다가 안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실은 시대가 현대로 왔기 때문에 이명박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박근혜까지 이분들의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나열하는 것은 많이들 아는 얘기니까 이명박근혜 이번 주에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실용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그것을 반영을 해서 방송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먼저 실용 정부라는 그런 면이 긍정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살아라, 부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는 뜻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오묘하다는 얘기를 내일 저녁에도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TV에서 뭐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되게 조금 뭐 단순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전달해서는 사람을 오해시킬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네. 부정에 눈 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쁜 실용주의로 빠질 수 있는 멘트가 바로 세상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또 남욕하지 말라. 남욕하면 나쁘죠. 남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그렇죠. 없죠. 그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언어에 빠지면 세상을 잘못 살게 되거든요. 그죠? 또 그걸 할 만한 말을 해서 말이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수긍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예 좋습니다. 납득하지 마십시오. 예, 꼴통IT님께서 출첵하셔서 여러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은 노정열님 목소리가 이렇게 정겨워짐을 예전에 미처 몰랐슈라 그랬고요. 그 원래 아쉬울 때 그래요. 네. 네. 때가 됐나 봐요. 또 이제 그 박근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예. 살인자, 독재자, 아버지를 딸로서 존경하는 건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 선대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에게 존경을 강요하면 아닌 거죠. 정말 아니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네. 도대체 MB의 실용 정부가 우리에 남긴 것들이 무엇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747 네. 비행기라는 거. 예, 요거 하나씩. 그 한마디 한번 좀 세게 하면 뿅 간 겁니다, 그냥. 이게 그 원래 뜻은 7% 경제 성장을 하겠다. 4만 달러 1인당 소득.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 그랬죠.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원래 10등 하던 거 지금 14등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GDP 규모로. 그러면은 일단은 반토막이 났네요, 생각해 보니까. 야. 7등이 아니라 14등이 됐습니까? 요걸 숫자로 보면은 네. 일단은 7% 경제 성장 했습니까? 택도 없죠. 한 3% 했나요? 그건 이제 모든 걸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바깥으로 돌리기도 했지만 뭔가 문제 있으면 외환위기 탓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때도 선방했다 정도로 물타기를 했죠.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많은 언론들이 부안해동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7에 그 반도 안 된 거고요. 그러면 4만 달러가 아닌 그냥 2만 달러 그냥 택도 없죠. 4만 달러도. 역시 이것도 국제 경제 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항상 국제 여건이 나오고요. 요거 반토막 됐고요. 네. 그러면 7위, 세계 7위는. 그건 뭐 그동안 10등, 11등 하던 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네. 이건 GDP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네. 통계니까 14등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두 글자는 반토막 났고 네. 뒤에 것만 2배를 키웠군요. 나쁜 쪽으로만. 근데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 당시에 외환 위기가 이미 2008년도에 온다는 거를 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계 논평이라는 거 이미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선거 때 말도 안 되는 공약인데 이거를 주류 언론에서 일부러라도 욕은 안 하더라도 반 정도는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적인 분석을 해주는 게 주류 언론과 논평가들과 평론가들이 할 일이거든요. 네. 근데 다들 부안해동했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신화로 포장했고 35세 셀러리맨이 된 MB라면 이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경제를 생각하는 국민들. 우리나라 모든 것이 경제 오리엔테이션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이 그래도 MB는 해낼 거야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언론에서는 이거를 방치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게 만든 그놈의 경제라는 아까 그 표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 언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범인가요? 우리 안에 천박함,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 야, 천박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슬프고 우리 안에 욕망. 우리가 그동안 천박함이죠. 친박함은 아니죠. 예, 어렸을 때 국정교과서로 배웠던 그리고 대한뉴스
등등을 오늘도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땡전 뉴스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배워왔던 그리고 강요받았던 그런 성장 제일주의 그리고 경제 제일주의 잘 살아보세요. 선진조국 창조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은 말만 그렇구나. 본인이야. 이런 것이 스멀스멀 있었는데 우리 안에 그때 그 성공 신화 셀러리맨 MB로 상징돼서 나타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과연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또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경쟁을 통해서 파이가 커진다는 건 누구나 긍정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야, 그럼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천박함 내지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를 잡아주려고 필요한 게 언론과 교육이고 지식인들인데 참 한숨 나옵니다. 그죠? 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제 프로필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블루맨님께서 굉장히 엘리티즘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죠? 블루맨님, 이분은 대구에 계신 분인데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에게 이명박 정부는 기대와 실망을 안겨준 정부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더니 환경을 망쳤고요. 종편으로 볼거리를 더 안겨주겠다고 했는데 하는 짓은 하나 빼고 거의 어르신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팟캐스트, 대한언론, 우리 미협이 발달하고 만들어지는 기틀이 되었죠. 이거는 참 슬픈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반면교사 내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군요. 긍정적이시네 정말. 예, 대한언론을 키워준 MB. 종편을 통해. 예. 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아까 뭐 제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MB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또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했고 국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죠? 바로 1년 후 겨울이면 또 다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후년 후군요. 예. 내년엔 총선이 있고. 총선. 예. 저는 이제 뭐 여야나 좌우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손병희 씨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민 DNA 안에 잡혀 있는 그 성공 신화. 나만 잘하면 아무리 구조적으로 어려워도 성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천에서 욕 날 수 있어요. 누가 다 시멘트로 발라놨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직도 있습니다만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비율이 중요한 거죠. 10,000명 중에 1명만 사는 구조로 만들 것이냐 10,000명 중에 그래도 열심히 사는 1,000명 내지 2,000~3,000명 20~30%는 노력한 만큼 먹고 살게 구조를 열어줄 것이냐. 여기에 국민들의 가치의 선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블루맨님께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정말 전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네. 이명박 정부가 신흥정부가 우리에게 남긴 긍정적인 유산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집 미디어 동저 국민 TV에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걸었던 어쨌든 우리가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상당수가 대다수가 그래요. 2배 차이로 이겼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기대에 너무 못 미쳤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뭐 미디어 협동조 국민 TV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저는 없나요?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도 동원했지만 합법적인 틀 내에서 자기 지지자들과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을 너무 잘 챙겼어요. 요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병희 씨나 저나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캠프에 함께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랬는데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모 대통령이든 모 지자체장이든 합법적인 축제의 사회자나 합법적인 싱어송라이터가 필요할 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더 개런티를 얹어주지도 않고 원래 공정 가격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10년 동안이나 지자체별로 몇 년 동안 안 쓰고 보면 더 잘 나가는 2~3배 이상 비싼 사람, 물론 대중의 인기가 높으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아닌 자리에도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예산과 합법적인 돈, 그리고 우리는 좋은 얘기만 하고 노래도 하고 웃겨주려고 하는데 안 쓰고 어려울 때는 또 찾아요. 맞죠. 이거는요, 인간적으로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MB는 좀 간단히 얘기하면 반은 불법적으로 자기 사람들 챙겼지만 합법적으로는 MB 캠프 안에 있던 사람을
공기업 낙하산이 아니더라도 정무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월급을 주고 제대로 챙겼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5천만 중에 2,500만 명이 저 사람들은 찍어주면 내 걸 챙기는 거라고 소위 헛된 중산층과 진짜 잘 사는 2%의 부자와 정말 잘 사는 한 5% 10%의 사람들은 고마운 거고 법인세 깎아주는 거나 부자 감세하는 걸 보면서 대기업들은 저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고 잘 챙기는 사람이고 참 인간적이고 끈끈하라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정확하게 증명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MB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DJ와 노무현은 약간의 신호를 잘못 주기도 했지만 노동자 편인 것처럼 혹은 중산층을 잘 키울 것처럼 했지만 열심히는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능력 부족, 의지 부족, 홍보 부족,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하지 못했던 그런 얼떨떨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된 측면이 많고 심지어 합법적인 틀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을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아마추어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가 확 되죠? 맞아요. 진짜로 불법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게 그 심대한 철학이 있군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중소상공인 그리고 중산층, 노동자, 농민들 그런 분들의 뜻을 외면을 하고 자꾸 러브콜을 다른 데로 추파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챙기질 않고 합법적인 건데요. 오히려 평소에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캠프에서 포용력 있게 보이려고. 참 생각해보면 열받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린 그래 맞아. 그래서 죽탕밥탕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바라거나 노골적으로 쫓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정한 얘기지만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너무 자기 편을 챙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집토끼 산토끼를 다 잃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40% 20%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지지율을 보면. 네. 뭐 당이라고 얘기 안 해도. 국민의 40%는 여당과 새누리한나라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행인 건 60%가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당은 20%밖에 안 좋아해요. 나머지 그 40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서로 나눠 가시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상도, 충청도, 호남 이런 지역 걸 떠나서라도 서민의 혹은 노동자 계층의 반 이상은 야당을 지지할 정도로 정책적 노력과 실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반이 되느냐 이거죠. 그건 노동자의 인식과 의식 수준도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탓을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보여주고 좋은 의미에서 떡고물과 좋은 의미의 정책적 결실을 맺었어야 찍어주는 거지. 사람이요. 부부끼리 싸우고 이웃나라끼리 싸우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더 나쁜 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사람이 인간적으로 신뢰를 잃거나 배신하면 더 미우니까 더 안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 보겠습니다. 진실찾기님, 대한 언론을 키워준 것은 MB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덕분입니다. 그가 개발한 스마트폰은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대한 언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재밌다. 야,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고요.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의 측면. 네. 그러나 이제 정치 환경이라든가 언론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블루맨님인 것 같고요. 꼴통아이티님, 명박이 아저씨에게서 배울 교훈은 회사 사장을 대통령을 시키면 전 국민이 사원이 된다. 아니 좋은 회사 CEO는요 사원 되면 좋은 거예요. 아니 하기 싫으면은 네가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 히메르딘건님 리얼월드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알았네요. 자 푸른숲님 100% 공감. 지금 정열 씨가 얘기했던 집토끼 산토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러브투님은 노정열님 예리하군요. 지금의 이명박근혜만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게 한 주인공인가? 맞지만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거들어준 자들, 부역자, 언론 공무원 등등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그 성공에 대한 욕망, 예, 그래요. 노골적으로 역사적 DNA가 지금 60년 동안 박혀왔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천박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그냥 천민 자본주의. 사람보다 돈. 예, 그래요. 음악 하나 듣고서 여러분들 의견 또 받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돈에 대해서 돈. 예, 강산의 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돌아버리겠네.
747 비행기 경제 살리기 공약이 거짓말이었다. 7만 원 사기는 다 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세종시 논란으로 국론 분열 소모. 네, 이것을 되잡아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였고 그러면서 충청표를 긁어모았습니다. 네. 4대강 신화, 저탄소 녹색 성장, 공생발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형님 예산, 만사, 형통.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최근에 이분 조사한다 그랬는데 혐의 없음으로 가고 있고요. 언론 장악, 그렇죠. MBC, KBS 그리고 종편 우린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정교과서까지 채택하려고 하고요. 부자 감세.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계속 깎아주면 미국이 위기에 빠진다라고 해서 미국의 부자들은 증세를 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네. 해봐서 아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입니다. 가장 주옥 같은 명언이 이거 아니겠어요? 이 실온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이기 때문에 부패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 부정부패 이거 끊어내지면 안 된다. 비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대요. 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빡쳐갖고는 바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혹자들은 이게 발음이 잘못 센 거라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건데 네. 도덕적으로 완벽한 걸로 잘못 전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죠. 군면제 이것도 그렇죠.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게 총 거꾸로 하거나 그 야전 잠바 입고 티낸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귀여우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넘버 1, 2, 3, 4가 김황식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심지어 원세훈. 네. 야, 벙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맹영규까지 모두 거의 모두가 군 면제자였다는 네. 거. 기가 멀쩡해 보이는. 네. G20을 통해서 수조 원을 경제 효과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때 G20마리가 모이긴 했죠. 예. 도곡동, 내곡동 곡소리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을 경영한 그 마인드로 대한민국 주식회사, 좋은 말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려다 보니 국가 권력기관을 그냥 국가기관을 사당화 내지 사권력화시킨 혁혁한 공로가 있죠. 5년 만에. 네. 그나마 10년 동안 약간의 적폐를 좀 해소하고 너무나 오른쪽이란 표현보다도 수구적으로 기울어진 나라를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보수 내지 중도로 돌리려고 했던 그런 정상화의 노력마저 무의가 된 지 이제 8년째가 돼가고 있고 네.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별거 아니었던 그 개혁 같지도 않은 개혁들이 지금 개같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엄청난 사건들이고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야당들도 반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어요. 네. 지금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영구주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네, 그러한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지금 드는 하나하나. 예를 들면 저는 야당이 지금 3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신화를 깨야 되는데 저는 금배지를 내려놓고 제가 그러잖아요. 버려야 산다고. 뭐냐면 나쁜 말로 극한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랑 만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렬 씨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판을 벌이고 거리를 나가면 여러 가지 있어요. 과격해 보이고 또 일부 시민들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나마 다 넘겨주면 통째로 말아먹을 것이다. 저는 그걸 그때 통째로 말아먹게 놔두세요. 그거를 보여줘야 5천만 중에 2,500만이라도 바뀌거든요. 금배지를 내려놓고 3년 동안 싸웠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387조인가 400조가 아니라 다 주게 놔두세요. 10대 재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10%에게 다 주게 놔두세요. 그래야 아까 손병희 선수께서 절박하게 말씀하신 대한민국 5천만 속에 살아 숨쉬는 성장의 DNA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야 깨닫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하고 가면요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독일의 예를 보자면은 예, 더 어떻게 말아먹습니다. 독일의 예를 보자면 산업혁명의 후발 주자였잖아요. 그리고 19세기 중후반에 무력을 앞세운 프로이센을 통해서 통일을 이뤘고요. 그리고는 제국이 돼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개피 본 다음에 네. 바이마르 공화국을 통해서 민주헌법을 채택해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갔었어요. 네. 그러나 과도하게 배상금을 연합군 측에서 물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지게 되고 그 틈을 비집고 민족주의. 우리 독일은 위대하다. 우리 아리안족은 위대한데 저 유태인들 때문에 그 연합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영광을 되찾자. 그래서 경제 건설에 착수하고 독재를 강화시키면서 아우토반도 건설하고 히틀러 때 경제 성장이 가장 고도 성장을 했대요. 그리고 공업도 활발해되고 예, 생활도 나아지고 예.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된지를 알기 때문에 독일은 이렇게 극적인 성공과 몰락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가본 거죠. 예, 끝까지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독일이라면. 그렇죠. 물론 네오나치가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네. 다 걸기를 했어야 되고 특히 공정선거 이건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영구집권의 길이 언론 탓 또 국민들의 수준 탓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네. 지난 대선 때 보여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분명히 원세훈의 국정원 그것은 그 영향력이 어떠했던 거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선거거든요. 네. 제가 개표 쪽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논란이 예.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더라도 금배지 150개를 다 내던지고 끝까지 거리나 써왔어야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쉽긴 하시겠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한 사람 10,000원씩 1,000명이라도 야당 국회의원 150명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간 국회의원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문 의원, 안 의원부터 포함해서. 그런 걸 안 보여주니까 지금 그러면 노정열 씨 그러면 나라가 뭘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더 됩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일당으로만 국회 열어서 다 통과시키겠죠. 나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보다 뭐 더 망가뜨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망가뜨리지만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야 뭔가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4.19 의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담이 아니고요. 내년 총선, 대선 민주당에서 전혀 준비 없이 개표가 어떻게 됐는지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몇몇 의원 내지 보좌관 내지 시민운동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최구식 의원이 디도스 공격한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다 오간데가 없습니다. 야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MB처럼 정확하게 정동영을 공정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렇게 놔둬야죠. 그렇군요. 지금 근데 저는 내년 총선 대선도 무슨 음모론이 아니라 전혀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찍었는데 찍어도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혐의주의나지 부정적으로 안 찍어주는 젊은이들도 꽤 많아요. 저는 글쎄요. 노정열 씨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건강한 야당과 진보 세력을 내와야 된다. 예. 지금 제1야당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며칠 사이에 주말 지나면서 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새 진보 세력이 뭉치기로 했잖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는 이걸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체제 개편하고 당명을 바꾸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폐허 상태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일종의 단초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사실은 좀 과도한 음모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저도 분명히 합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기는 것은 바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노정열 씨 얘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강동원 의원이 2년이나 지나서 좀 뜬금없이 또 소진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조금 더 일찍 제기했어야 되고요. 네. 어차피 바른 말하는 사람 속아내는 게 무능 야당의 입장이 됐잖아요. 정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자기 할 말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안중근, 유관순 여사, 열사, 의사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대판 안중근, 유관순 목숨 걸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네. 예? 장준하 선생에 가신 거 보세요. 네. 나는 지금의 야당 시민운동단체에서 그런 결기가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시민들도 아까 말한 그런 게 그렇게 사는 인민들이, 국민들이, 민중들이, 피플들이 5천만 중에 저는 99%가 돼가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정치인, 직업으로서 국회의원에 연연한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지금 세상을 바꾸자. 권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그 절박함 속에서 행동하는 그런 진보 정치인이. 정치인 시민운동가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셀러리맨들은 자영업자들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노발대발 한 번을 앞두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그 박근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발대발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전부 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얘기를 주안점으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명박근혜 두 분의 그 아주 최근에 극도로 끝판왕을 치닫고 있는 유체 핫털 입법의 절정이 아닙니까? 두 분 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것을 사례를 들어서 그분들의 워딩을 통해서 성대모사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예?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금 겪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서로 모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또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노발대발 시작할 때 좀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조합원 여러분. 네. 또 국민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박원순을 2번이나 찍어준 위대한 서울시민도 있고요. 네. 그분이 물론 MB와 오세훈을 찍어준 서울시민이기도 했지만 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굉장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넥스트의 머니 들으면서 이명박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